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TV MC이자 천안시민 금경희입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시민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와 각종 이슈를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천안시민들이 방송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취재와 촬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동네 TV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만남의 장소를 정하는데도 무척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민의 목적지에 우리 동네 TV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손끝에 닿는 파란 모의 촉감이 무척 부드러운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입니다. 아하, 커피 볶는 남자. 안녕하세요. 원두를 볶는 시간은 조금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생두를 투입을 하고 나서 네.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10분에서 13분 사이 정도에서 저는 볶고 있어요. 로스팅을 하고 나서 원두는 밥 볶자마자 네. 향이 가장 많이 발현이 될 때거든요. 근데 향이 많다고는 하지만 걔를 그대로 커피를 내리게 되면 네. 상당히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살짝 이렇게 묵혀준 다음에 숙성시키는 그렇죠. 이거 숙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위에서 볶아지는 거와 이 아래에서 아까 이렇게 돌아가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열이 이쪽에서 있고 불이 이쪽에 있습니다. 불이 이쪽에 있고 드럼이 이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럼 생두가 골고루 열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이제 빨아들이면서 그 콩을 식혀주는 거죠. 콩이 굉장히 뜨거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생두 내부에 네. 열이 가득하게 차게 되면 네. 그 안에 가스들이 막 존재를 하면서 생두의 조직 자체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마치 팝콘이 열에 계속 가하면 옥수수로 열에 계속 가하면 팝콘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팍팍팍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 그럼 아까 저 기계에 귀를 기울이신 건 네, 소리를 이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향을 맡으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일상 중 쉼표의 한 부분을 차지한 커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진한 커피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갓 볶아낸 커피콩이 너무 예쁘고 그윽합니다. 커피 향기 맡아보실래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시청자 여러분은 챔피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권투 시합에서 주로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만나고 온 분이
바로 챔피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챔피언인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민서 바리스타입니다. 월드 커피 구스피리츠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커피와 술을 가지고 창작 음료를 만들어내는 대회에서 국가대표를 했고, 그해 브라질에서 열렸던 세계대회에서 세계 5위에 입상을 했고, 현재는 신방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커피를 즐겨 마시진 않아요. 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네. 군대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뭘 하고 나는 앞으로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좀 설계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에 저는 자의식이랑 자존감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스스로를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좀 멋져 보이고 끝낼 수 있는 직업군을 찾는 도중에 그때가 한참 커피가 막 붐을 일었던 시기였어요. 자연스럽게 좀 식음료와 관련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는 꾸준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커피의 매력이 있을까요? 다양성이죠. 네, 다양성. 커피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접해 있고, 각자가 서로가 느끼는 것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커피는 정답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재밌는 요소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랄까요? 무조건 정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하나의 정답만을 바라보고 굉장히 달려가는데, 숱하게 공부를 계속 해본 바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의 기준 혹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의 기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 소비자가 좋아하는 커피, 뭐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나는 한 가지의 재료로 굉장히 여러 면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손수 이제 직접 하면서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을 했죠. 아, 이 카페예요? 네, 이 카페 디자인을 네. 저희가 직접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에 이제 가오픈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로스팅도 해야 되고 다른 음료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기타 부자재나 이런 것들도 완성을 해야 되고, 그 너무 바쁜 가운데, 그런데 이게 크림의 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맛을 보면서 레시피를 잡을 때 3잔 이상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입이 굉장히 네, 텁텁해지고 나중에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완성한 날 펑펑 울었어요. 먹고 나서. 네,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그래서 아직도 이 음료에 대한 애착이 참 많죠. 네. 또 여기 카페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 카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통찰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약간 커피를 하는 방식이 좀 그렇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게 단순히 한 가지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 본질을 꿰뚫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커피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파생되는 변수들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 가게 이름과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색깔, 포인트가 약간 블루 컬러랑 좀 매칭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색깔 컬러가 좀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들을 이 매장에서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퀄리티의 음료 그리고 네. 디저트를 서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원두 납품 사업입니다.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커피를 지금도 한 12개 업체 정도 전국으로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두 납품 사업,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교육 사업, 커피 교육 사업, 그리고 창업 컨설팅까지 아하. 앞으로 계획을 좀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가고 계시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네. 전 직원의 국가대표 바리스타화입니다. 이 커피라는 게 네. 누구나 조금만 접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도 손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서도 새벽 5시, 6시까지도 공부를 하고 굉장히 뭐 대회 준비를 할 때는 밤을 새가면서도 막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는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소비자들에게는 이 그냥 한 잔의 음료로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커리어가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손님들께 더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현재 제 목표이자 비전이죠. 국가대표 바리스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서 큰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앞치마라고 하나요? 네. 네, 거기에도 이렇게 태극 문양을 딱 붙이고 계세요. 이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회를 나간 지는 사실은 2012년도부터 대회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실력을 쌓아오던 찰나에 17년도에는 이제 중국에서 열렸던 국가대표 선발전 중국에서 열렸던 이제 세계 대회에서 입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커피와 술을 섞어서 창작 메뉴로 만들어내는 대회인 월드 커피인 굿스피리츠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곳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가 됐고 그해 브라질에서 이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세계 5위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태극기를 달고 일을 하면 네. 그때 어떤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조금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일을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의 목표는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전부 다 전 직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직원들 역시도 이 태극 마크가 부끄러울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라는 뜻에서 태극기를 달고 있고 들어오면서 보셨던 그 큰 태극기 안에는 네.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이제 2018년도 당시에 파이널리스트라고 하죠. 결승 무대에 올라와 있던 그 세계 바리스타들한테 전부 다 사인을 받아왔다. 굉장히 의미 있는 태극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가셨어요? 네, 그것도 좀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세계 대회를 준비를 하다 보면 어찌됐든 목표는 무조건 월드 챔피언이거든요. 목표점은 무조건 월드 챔피언으로 잡고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한 7가지의 커피 종목들이 있는데 네네네. 많이 참가하는 종목들은 약 60개국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진짜 각 세계에서 유명한 바리스타들이 다 모이는 경합의 장이고 엄청난 커피인들의 축제인데 거기에서 세계 챔피언 엄청나죠. 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내가 1등을 하면 무조건 태극기를 펄럭이리라 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갔었죠.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보통 카페들에 있는 것처럼 베이커리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이한 점 하나는 주로 스콘이었어요. 네. 스콘만 취급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종류의 스콘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디저트는 크게 한 2종류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제빵이랑 제과 정도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빵을 하기 위해선 사실은 시설적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근데 저희 가게의 특성상 제빵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평수를 좀 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대신 디저트가 아예 빠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를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스콘이 가장 좀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스콘을 하게 되었고
스콘도 저희가 직접 다 밀가루 반죽부터 구워내는 것까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다 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와. 약 6종류의 스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라인업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희 가게 이제 버터 스콘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 버터 스콘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커피 볶는 로스팅 룸에서 뭐 이렇게 골라내셔서 버리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그 결점들을 골라내는 건데 결점? 네, 결점도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이제 디펙티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커피는 커피 체리라고 불리는 과일 안에 네네. 씨가 이렇게 두 개가 맞부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과일의 과육을 벗겨내고 그 씨를 이제 가공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 색깔의 생두가 되고 그 생두를 볶아내면 이제 원두가 되죠. 근데 왜 맛있는 과일을 이 벌레들이 막 파먹잖아요. 네네네네. 그러한 것처럼 이제 맛있는 커피 체리는 벌레들이 먹기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좀 깨지기도 하고 아까 쌀 같은 걸 도정할 때 탈곡이라고 하죠. 탈곡할 때 어떤 쌀은 깨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 생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지거나 혹은 뭐 곰팡이 먹거나 뭐 벌레 먹거나 혹은 좀 너무 사가지거나 좀 이런 커피들은 음료로 실제로 만들 때 추출을 하게 되면 맛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결점들은 제가 다 골라내고 있습니다. 아까 대회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술과 커피를 섞어서 만드는 칵테일 음료 처음 알게 됐거든요.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하고. 아마 못 드셔봤을 거예요. 네. 네, 혹시 아이리시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 약간 그게 이 커피 칵테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요즘에 아인슈페너나 비엔나 커피에 술을 넣으면 아이리시 커피와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밑에 따뜻한 커피 베이스에 이제 위스키가 들어가고 위에는 달콤한 크림이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커피 칵테일인데 한국에서 왜 유명하지 않냐면 주로 들어가는 술 자체가 4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증류주를 사용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맛있게 먹는 도수는 한참 아래 떨어져 있는 16도, 17도, 그죠? 청주나 맥주 같은 경우는 5도, 4도, 뭐 약간 16도, 14도. 그 아래쪽의 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지 않는 도수를 가지고 있는 술을 사용을 한다가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 한국은 그리고 바 문화가 네네.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요소로 작용을 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커피 칵테일이 혹은 그리고 칵테일 자체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외국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외국은 조금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만드는 창작 음료잖아요. 여기에 술이 들어가면 사실 그게 커피 칵테일이 되는 거겠죠. 네.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그 대회에서 제가 이제 대회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음악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데 이 쇼에는 오감이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후각, 촉각, 그리고 뭐 미각까지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은 분위기라고 하죠. 그 분위기를 압도시킬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지만 그 이외에 청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클래시컬한 음악을 들을 때는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좀 막 요즘 흔히 말하는 EDM 음악을 막 쿵쾅쿵쾅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신이 나는 것처럼 어떤 음악을 트느냐에 따라서 저의 음료를 평가해주는 심사위원의 심리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믹싱 작업을 음악을 전부 다 해서 들어갔어요. 10분짜리를 편집을 해서 들어가고 초반에는 조금 잔잔한 음악으로 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음료를 만들 때는 그 따뜻한 음료에 맞는 분위기의 음악 그리고 마지막 차가운 음료에 맞는 음악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 클로징 멘트를 할 때 조금 더 웅장한 대서사시와 같은 음악이 날 수 있게끔 편집을 해서 제공을 하죠. 바리스타 국가대표 챔피언은 말씀도 무척 잘하시네요.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낸 후에 결과물이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콩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래처 방문해서 퀄리티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은 또 매장도 어떠한지 이런 것들 시장 조사도 할 겸 겸사겸사 거래처 사장님들 만나러 갑니다. 살짝 외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카페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주말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죠. 이런 데는 손님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요? 요즘은 물론 입지적인 조건, 이렇게 로드 손님이라고 하죠. 걸어 다니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SNS가 워낙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다른 SNS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주말은 북적북적해서 다소 조용하다라고 바라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느낌은 굉장히 좋죠. 매장에서 팔고 있는 원두를 제공해주고 계신데 고민하지 않고 커피를 팔 수 있어서 참 믿음이 가는 분이죠. 최고네요. 고민하지 않고 팔 수 있는. 네. 왜냐면은 제가 하는 거보다 더 고민을 해주니까 본인이 파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제 그걸 갖다 파는 제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저한테는 파트너로서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은 좀 일반적이지 않죠. 저희들 관계가. 그래서 더 애정이 가요. 그 맛에.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줘가지고 서로가. 젊은 청년 사업가로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사업자 관계에서 발전하여 좋은 인간관계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천안의 문화생활 소식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아래 메일을 통해 제보해 주시면 방송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